안녕하세요. 돈세는구멍나가 돈버는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요, 금융회사를 이용하시면서 내가 맡긴 돈이 잘못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내가 맡긴 예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강의나 상담을 할 때요, 수강생분이나 내담자분들께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는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저축은행을 이용해도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저금리에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챙기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는 별 걱정 없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자주 이용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예금과 적금의 이자를 많이 주는 저축은행과 은행의 상품을 비교해 봤습니다. 일단 5천만 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할 때인데요, 이때 이자를 제일 많이 주는 저축은행은 대신저축은행이고요, 이자를 제일 많이 주는 시중은행은 K뱅크입니다. 대신저축은행은 세전금리가 2.22%고요 K뱅크는 1.45%입니다. 1년 후에 세금을 제하고 만기자를 계산해 봤더니요, 대신저축은행은 93만 9,060원에 이자를 주고요, K뱅크는 61만 3,350원에 이자를 줍니다. 두 은행을 비교하면요, 세전금리 차는 0.77%, 세후이자는 32만 5,710원이니까 결코 지금 같은 저금리에 적지 않은 이자 차이입니다. 100만 원을 1년 만기 적금을 가입했을 때 이자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적금이자를 제일 많이 주는 저축은행은요, 에큐원저축은행으로요, 세전금리가 3.9%고요 적금이자를 가장 많이 주는 시중은행은 우리은행인데요, 세전금리가 2.1%입니다. 따라서 1년 후에 적금이 만기가 됐을 때 에큐원저축은행은 21만 4,461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은행은 11만 5,479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전금리 차로는요, 1.8%가 나고요, 세후 이자로는 98,982원이 나니까요, 적은 이자 차이는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 2011년쯤에요, 대형 저축은행들이요, 영업정지 이후에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때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겨놓고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때 경험으로 지금도 시중은행이 아니고 저축은행을 이용할 때는 좀 찝찝해하고 불안해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보통 저축은행이 부실해지면요, 정부에서 영업정지를 내립니다. 영업정지 후에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일단 45일 이내에 경영이 정상화돼서 다시 정상화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에 약정한 금리를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저축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인수합병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처음에 약정한 금리를 지급합니다.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요, 어떤 금융회사들도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파산으로 결정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로 지급을 합니다. 즉, 최악의 경우에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는데 5천만 원을 초과해서 예금을 하신 분들은요, 이런 파산 과정에서 선순위 채권을 상환한 후에 돈이 남으면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액수는 상당히 적을 거고요, 예금자들의 예금에 비례해서 지급을 합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요, 인수합병으로 결론이 났던 케이스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요즘 상황이 좀 불안하니까요, 이런 제도를 불신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도 예금자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서, 신협은 신협법에 의해서, 우체국은 또 우체국법에 의해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는 예금을 보장하고요, 제 기억에 여태까지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저축을 하신 분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 케이스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상을 예금에서 보호한도 바뀌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은 거고요, 제도를 믿지 않으면
금고를 사서 집에다 돈을 보관해야 되는데요. 도둑이 들면 그 돈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는 제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대형 시중은행을 제외하고는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한도 내에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업정지가 되면요. 보통 3, 4일 이내에 가지급금으로 2천만 원까지는 쉽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돈은 인수합병이나 파산이 확정될 때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 초과하는 돈은 6개월 정도 이후에 쓸 수 있는 넉넉한 여유기한을 가진 돈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인터넷 모바일 뱅킹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게 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불안하기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아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것을 좀 꺼리는데요. 이제는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쇼핑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50, 60대의 온라인 쇼핑은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았고요. 하지만 한번 해보시니까 너무 편리하고 자신감이 드니까 이제는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는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이용해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